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역시나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제 이란 중동 전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이란이나 이제 미국 주요 소식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이게 4시간 본 기준인데 어제 기준으로는 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유를 보면은 어제 주요 소식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미국이 이제 15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답신을 했다. 이 미국의 이 15개 협상안은 이 기만술이고 오히려 5개를 역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소식통들이 봤을 때는 이 5개 제안을 미국이 수락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인식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보시면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또 한번 오른 흔적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휴전을 4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난주 주말에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열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를 다 때려 부시겠다라고 해서 크게 내려갔었고 이 자산 시장이.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더 주겠다. 5일 동안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란이 좀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이제 5일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금요일, 그쵸. 이제 토요일, 일요일 벌써. 지나면 5일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갑자기 4월 6일까지 시간을 연장해준, 마치 노래방 주인처럼 시간을 연장해준 그런 네. 꼴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을 계속 추가 주는 시간을 거야? 지금 주고 있는. 이러다 연말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어쨌든 유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유가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가격은 또 가격대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덧붙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연장하거나 하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휴전도 2번째 선언을 하는 거고, 2번째 연장을 한 거고, 이제 또 관세, 작년으로 되짚어봐서 관세 얘기를 해보면은 또 관세 시한이 다가오면은 관세를 좀 줄여줬다가 다시 또 시한이 들어오면은 또 줄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또 협상 기한이 다가왔을 때 완화를 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우리 뭐 미국이나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 타코라고 하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한 걸음 물러서는구나 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근데 이 문제점은 이 타코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시장의 움직임은 둔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진실성이 없다고 이제 평가를 하니까요. 이제 그 단계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휴전 선언을 5일 연장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가격을 보시면은 한번 잠깐 올랐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다시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오전에 또 하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협상안 5개 역제안을 이란이 했을 때 네.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이제 주장이 다시 좀 강화가 되면서 이란하고 미국 쪽하고 이제 소식통이 정통한 소식통들이 아무래도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의 이 제안을 수용할 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무력으로 이제 제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지금 외신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4월 6일까지로 시한을 제기하긴 했는데 지상군 어차피 투입을 할 거면 6일까지 기다리겠느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위축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던 타코가 반복되면은 시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 네.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 때 이미 그렇게 타코를 여러 번 해서 사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시장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를 이미 학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게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간절히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지금. 그냥 급해서. 네,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인물들의 말을 좀 맞춰보면 초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어지니까 당황스럽고 네. 그 미국 대통령이어도 60일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한도 거의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로이터스 기사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랑 미디어를 믿지 말아라. 실제로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라고 네. 또 한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그게 이제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2, 3일 전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또 그 상황에서 하루 이틀 뒤에 이란이 우리는 뭐 대화를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 이 제안은 받아들일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진다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역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이 타코의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설명을 미국 대통령이 추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원래 한다고 했으면 그냥 하는구나라고 다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초기부터도 늘 네, Don't trust 그렇죠. 네, fake media, fake news 맨날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흉내를 자꾸 내게 되네요. 성대모사였습니다. 성대모사를 저도 모르게 네. 뉴스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네. 목소리가 안 좋아진 원인이 자연스럽게. 네. 네, 하여튼 그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새삼스럽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네. 자체가. 뭐 외신 보도들 좀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만 좀 되면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네.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딜레이가 계속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제 또 어제 소식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코인베이스가 클라리티 법안을 반대했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고 지금 요 건이 약간 좀 크립토 커뮤니티 안에서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저희가 그 삼프로 TV 저저번 방송에서 한번 하루 정도 빨리 거론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하루 뒤에 또 외신에서 또 관련 보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코인베이스가 또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초당적 그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근데 그 내용이 아직 전면에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대중에게 공개되진 않은 상황인데 일부가 이미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업계 관계자들 중에 일부가 그 문서를 검토한 일부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이자 지급이 원천봉쇄되는데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코인베이스라서 또 코인베이스는 USDC 이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코인베이스가 업계의 주요 관계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반대를 하면은 입법에 제동이 굉장히 크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업계 관계자들이 누군지는 혹시 나와 있나요, 기사에? 그 업계 업체들의 명이 하나하나씩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핀테크 업계 관계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계 관계자, 그리고 벤처 캐피탈 관계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업계 관계자들만 참석한 컨퍼런스 콜이고 거기에 은행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아, 네. 그 컨퍼런스 콜에 예를 들어 뭐 코인베이스 대표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그건 이제 명단이 공개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거래소도 있지만 디지털 자산 업계에 여러 가지 업을 하는 형태의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수탁 업체도 있고요. 거래소도 있고 그리고 뭐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들도 있고 뭐 VC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대표 격인 친구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이 회의에. 근데 네. 거기서 사실 이해관계가 많이 갈리는 게 지금 코인베이스 빼고는 그렇게 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아요. 아, 혼자 약간 민감한 상황이군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이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20%, 정확하게 얘기하면 19% 정도가 사실 이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노출된 내용 그대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매출의 20%가 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곳도 있고, 그냥 뭐라도 빨리 법안 통과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거꾸로 이게 이제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또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외로운데 일단 코인베이스는 지금 선거 때 내놓은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권이 엄청 세죠. 그런 그렇구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이지만 어쨌든 발언권은 가장 강력한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거의 가장 강력한 주체 중에 하나죠. 네. 이제 여담으로 코인베이스 대표님 몇 번 뵌 적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요? 네, 실리콘밸리 살 때. 정말 머리카락이 옛날이죠. 하나도 없나요? 그때도 없었어요. 네. 네, 그때도 없었고, 근데 되게 친절하고 어, 굉장히 얌전하시고 네. 좀 말수가 없으셨어요. 그렇게 좋은 양반이 왜 지금 근데 많은 고성이 사람들을, 오갔다고 해서 네, 그냥 힘들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네. 거기 계셨는지. 네. 네. 그 업계 뉴욕으로 들어오시고 나서는 좀 이제 많이 좀 공격적으로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왜냐면 이제 같아요. 그 풍파도 많이 겪으시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잘 풀려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적당히 지금 타협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요. 네. 지금 의회가 있고 업계가 있고 또 크립토 업계가 있고 업계에서도 은행 업계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주체가 이제 사실 백악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백악관에서 굉장히 무게추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발언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안 나오다가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네. 영 답답한지 네. 최근에 들어서 또 하기 시작했는데요. 패트릭 위트라고 백악관직 속의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어제 이제 갖가지 뭐 코인베이스가 또 반대했다, 또 업계 사람들끼리 고성이 오갔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요. 이번 주 들어서 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근거가 없고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될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또 필터링을 또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게 네. 패트릭 위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업계 친화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 중에서도 업계 친화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다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살짝 좀 톤을 다운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뭔가 이 건질만한 워딩은 없네요. 맞습니다. 괜찮아, 그러네요. 다 잘 우리가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네. 없네요. 네, 다 잘 될 거야라고만 하고 어떻게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트윗이 나왔었는데 네. 이후에 하나 패트릭 트윗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더 했는데 이거는 글을 올렸다 지웠어요. 네. 근데 제가 글을 올린 순간 포착을 해서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이에요.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제가 표현이죠? 미식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네. 뭔가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쿼터백이라는 그 미식 축구의 포지션이 포지션이죠. 있나 봐요. 네. 네.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리해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플레이어들은 주로 쿼터백이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군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를 비유를 들면서 이 쿼터백을 하는 사람들은 인터널 클럭, 내부 시계라는 게 있다. 몸속에 이렇게 장착돼 있다. 이 내부 시계라는 게 뭐냐? 이 미식 축구에서 공을 언제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포켓이라는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언제 벗어나서 색을 당하지 않는지 이런 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내부 시계가 장착돼 있다. 근데 이게 쿼터백을 비유만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도 이 쿼터백의 인터널 클럭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막 리트윗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지우셨을까요? 이거는 아마 시장에서는 이 트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코인베이스를 저격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다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눈치껏 빨리 협상해라 이런 눈치 챙겨라. 네, 눈치 챙겨라라는 너의 트윗입니다. 본능의 시간이다 지금. 네. 지금 색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사람들이 이제 덮쳐오잖아요. 딱 공 네. 들고 조금만 주춤하면 바로 덮어가지고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색이 뭔가 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 뭐 쿼터백이라는 이 포지션이 포켓 이 공격수들이 이제 저지하고 있는 라인을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제 상대편 수비수한테 저지당하는 걸 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지당하기 전에 코인베이스 빨리 눈치껏 협상해라. 뭐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부활절 휴회 앞이잖아요, 상황이.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회 기간 동안 이렇게 좀 네, 이건 또 뭔가요? 잘 협상을 해서 4월에 아유. 이제 표결이 돼야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중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무래도 부활절은 또 이제 회개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이 드라마 수리남의 한 장면이죠. 그쵸. 네. 수리남.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네. 잘- 회개가 덜 됐구만. 네, 이게 잘 이제 회개하시고. 백악관의 스탠스에 가깝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아무래도 백악관 직속 관계자다 보니까 남을 이렇게 저격하는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됐는지 나중에 지우시긴 했는데, 예, 아무튼 잘 협상이 돼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법안이 좀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백악관도 승인한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대로 네. 가자 그냥. 네. 뭐 이렇게 힘들게 그래. 약간 이 정도의 톤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라인상 더 이상 밀리면은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 네, 빨리 통과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쨌든 코인베이스 빼고는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네. 통과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뭐 싸움은 하고 있지만 고성도 오갔다고 근데 하지만. 아직 은행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아, 은행 반응이 안 나왔구나. 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은행이 은행에서 중요하다. 그냥 뭐 그래 뭐 그 정도면 이게 돼야 사실 코인베이스도 설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은행이 사실 이걸 건네받은 지는 며칠이 됐거든요. 아직 은행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네. 거기까지 지켜봐야겠네요.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인 거죠. 이제 은행 입장도 안 나온 상황인데 업계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어제 또 뭐 호재라고 할 만한 내용이 또 하나 있었죠. 네. 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가 원래도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좀 구체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에서 안 좋은 내용만 실컷 말한 것 같은데 네. 또 코인베이스가 좋은 소식도 냈습니다. 네, 그 이제 비트코인이나 USDC를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누구랑 했냐라고 보니까 뭐 베터라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업을 했는데 이 베터라는 플랫폼은 또 이제 패닝메이라는 미국 정부가 인증한 뭐 이제 유동성 기관하고 또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런 기관이에요. 엄청 큰 기관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 아무래도 그 자체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패닝메이가 그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2008년도 때 이런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유동화 채권 같은 거 증권을 이렇게 발행하는 게 문제가 됐다 보니까 또 되게 적격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비트코인이나 USDC 담보 주택담보대출을 한다라는 게 또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또 큰 호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구조가 진짜 신기하네요. 그냥 이제는 돈 주고 집 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USDC를 담보로 해서 별도의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다운페이를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자산이 이게 실사용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래전부터 항상 가져왔던 의문인데 이런 이제 큰 실사용 사례가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 세금 관련해서 네. 의미가 좀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가 우리 이제 코인 팔아서 뭐 집 샀어요 이런 기사 한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그걸 팔아야만 현금화를 해야만 그쵸. 뭘 할 수 있었는데 담보로 잡고 집을 사게 되면 사실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걸 담보로 잡을 때 그 금액은 그러면은 어떻게 정해질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 비트코인 담보로 해서 이걸 금융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비트코인 담보로 얼마의 이율을 책정하면 되는 사실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쌓이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니 쓸데없어요. 아닙니다. 목이 제가 아프다고 또- 하셨는데 제가 또 목이 아픈 와중에 질문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네, 재밌는 소식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편집장님한테 시간을 한 7, 8분을 그냥 오롯이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서 네. 오늘 야심차게 갖고 오신 음모론 관련 재밌는 얘기 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네, 뭐 음모론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네. 시장에서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부터 짚어야겠죠. 네. 네, 이제 23일에 원유 선물 시장하고 주식 선물 시장에서 좀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튄 거죠. 이제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란하고 협상을 거론하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한 그날이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트루스 소셜에서 발표하기 15분 전에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일어났다. 원유 시장하고 미국 주식 선물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원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만 달러 정도가 갑자기 거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15분 전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부자 거래 아니냐. 트럼프 일가가 이미 내부 정보 취득하고 그걸로 이제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퍼졌고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사실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SNS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근거는 없잖아요. 명확한 근거는. 그렇죠? 근거가 이제 정황 증거가 있죠. 그 거래 이전에 굉장히 큰 포지션이 잡혔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SNS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기 전에 굉장히 큰 포지션이 갑자기 잡혔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요 정도의 이제 내용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또 외신에서도 되게 이 뉴스를 크게 봐서 1분봉으로 또 분석을 했어요. 네. 오. 화면 보면 각각 1분봉으로 분석을 해서 갑자기 10시 48분쯤에 대형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1분 동안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또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시간입니다. 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우뚝 네. 서 있긴 하네요, 혼자.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시각 또 S&P 500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거래량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 코크란이라고 이제 웹3의 좀 유명한 벤처 캐피탈 파트너가 있는데 이분이 뭐 이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거를 나름 분석을 해가지고 대략 그 15분에 발표 15분 전 시간 동안에 주가가 오른다에 15억 달러 롱 포지션 정도가 이제 체결돼 있는 것을 분석이 되고 유가가 내린다 숏 포지션 베팅 같은 경우에는 1억 9,200만 달러를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추론치로 이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네. 이게 얼마 정도 거래량인지 가늠을 했는데 이건 1분봉이 아니고 3분봉이거든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유가가 급락한 이 시간대고요. 그리고 문제 삼는 시간대의 거래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면 약간 솟아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네. 네, 이 부분이 그 이제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입니다라고
평가되는 그 시간대의 거래량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살짝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주말 동안 폐장됐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진 거라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 보시면은 네. 이 부분에 이미 좀 비슷한 거래량이 좀 여럿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수상한 시간대에 거래량이 터져서 내부자 거래 의혹 같긴 하지만 또 이전 시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또 비정상적인 수치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커뮤니티에서 추론하는 것처럼 이것도 확정적으로 트럼프 일가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여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좀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현직 대통령을 뭐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네. 한다면은 일가의 수사를 하는 정도인데 지금 상황에서 좀 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내부자 거래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수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나왔고 특히 이제 예측 시장, 네. 폴리마켓, 칼시 같은 곳을 위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그쪽 얘기는 좀 귀담아 들어볼 만한가요? 네, 이게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자 거래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거래를 쫓을 수도 없잖아요. 네. 계좌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온체인 시장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트럼프 내부자래 하면서 그 사람의 거래 기록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온체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따라 하다가 막 나중에 이 사람이 베팅에 실패하면은 다 같이 그 사람 따라서 망하는 그런 그렇죠. 사례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또.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직접 온체인으로 검증해보고 이게 긴지 아닌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번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내부자라고 했던 그 지갑 중에 네. 승률이 지금까지 100%인 지갑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부자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한 번, 두 번은 다 틀렸고 손해를 꽤 많이 본 지갑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특히 텔레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데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런 바이럴이 되는 게 있어요. 승률 100% 트럼프 내부자가 이번에 엄청 큰 롱 포지션을 잡았다. 쇼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혹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셜 미디어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마케팅,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내가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정보를 준다?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또 손해보시는 분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어쨌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상대적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미 뭐 이 게임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과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최근 사례만 보면은 갑자기 뭐 베런 트럼프 막내 아들이 네. 뭐 하이퍼리퀴드 롱 포지션을 대량으로 체결했더라. 이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가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검증을 해보니까 아닌 거죠.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이 지갑에 해당하는 주소가 롱 포지션을 체결했는지 아닌지 보니까 체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일단 100%가 없고 네, 포지션 진입도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가상자산의 세계는 이렇게 굉장히 투명한데 왜냐면 체인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음모론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보는 게 너무 귀찮거든. 그래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음모론이 찾아볼 수 온다는 게 있으니까 너무 이제 신기해요. 저 올리신 분은 안 속은 거고, 네. 네, 저런 걸 찾아볼 수 없다면 속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찾아본 사람은 안 속지만 그냥 그걸 무지성으로 이렇게 편승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걸 노리고 계속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왜 만드는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손해 보는 아마, 사람이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음모론을 하시면은 뭐 주목도 많이 받고 하시니까 뭐 더 쉽게 그런 컨텐츠를 양산을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에서 특히 이런 음모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은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하락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내부자 거래 때문이야 혹은 뭐 거대 월가의 음모 때문이야 하면은 굉장히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김동환 대표님이 이게 이 내부자 거래 지갑이 100%냐 승률이 100%냐 아니냐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디지털 자산 폭락 사태 직전에 네. 쇼 포지션 체결해가지고 엄청 돈을 번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1억 6천만 달러 수익 냈다. 10월 사태 전에 쇼 포지션 체결해가지고요. 혼자 돈 벌었다는 거죠. 네네. 혼자 돈 벌었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거 내부자다, 베런 트럼프다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데 쇼 포지션 번 걸로 5억 달러짜리 초호화 요트를 주문했다, 베런 트럼프가. 와,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또 엄청 크게 퍼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갑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과연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해봤는데 엄청 손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벌면 똑같이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도 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네요. 뭐 네. 믿을 음모론 하나 없네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잘 검증을 직접 해보시는 게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직접 자신이 스스로 온체인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검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거 직접 보는 방법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그것도 되게 좋을 괜찮을 것 것 같네요.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적어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걸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네. 감사합니다.